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었으므로 제333회 신청근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 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경제과, 안전정책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현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105억 9,78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154만 5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에 833만 2천 원을 계산, 사용료 수입에 3억 8,760만 원 계산, 기타 수입에 2억 760만 원 계산, 국고 보조금 등의 79억 8,885만 원 계산, 시드비 보조금 등의 20억 544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45억 3,11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1,255만 4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3,785만 2천 원 계산, 업무 추진비 일반에 92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400페이지 경제환경부 시책 추진 업무 일반에 400만 원 계산, 물가안전관리에 674만 원 계산, 계량기 검사 지원에 800만 원 계산, 진천사랑 3부권에 6억 6,464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18억 원 계산, 착한 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사업에 3,100만 원 계산, 소상공인 지원에 6억 5,27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노랑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에 2,166만 원을 계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9,469만 1천 원 계산, 진천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3,902만 8천 원 계산,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에 1억 5,6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에 6억 7,365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문정성시 프로젝트에 5천만 원 계산, 주민참여 예산에 2,455만 원 계산, 공공근로 사업에 3억 3,903만 4천 원 계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94만 4천 원 계산, 일자리 지원 사업에 4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일손이음 지원 사업에 7,689만 9천 원 계산, 일손 지원 기동대에 1억 8,523만 4천 원 계산, 청년 누리 디딤 사업에 1억 1,057만 1천 원 계산,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 사업에 4억 7,952만 원 계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에 2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에 7억 890만 4천 원 계산, 이등근로자 권익보호 지원 사업에 200만 원 계산, 여성취업지원센터 지원에 5,270만 8천 원 계산, 여성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처우 계산비에 1억 120만 원 계산,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에 1,3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여성 인턴제 운영에 3,329만 6천 원 계산, 경력이음 플러스에 1천만 원 계산,
여성 취업 지원 기관 종사자 대우 수당에 144만 원 계상,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에 5억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전일제에 5억 2,714만 원 계상,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시간제에 2억 1,705만 8천 원 계상,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5억 5,5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활동형에 85억 8,676만 원을 계상, 노인 일자리 사업 역량 활용형에 31억 3,168만 원을 계상, 노인 일자리 사업 공동체 사업단에 4억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취업 알선형에 735만 원 계상,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간 전담 인력에 7억 4,404만 8천 원 계상, 진천군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지역 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1,240만 원 계상, 생거진천 취업 박람회에 2,350만 원 계상, 기업 펜투어 진천에서 일을 잡에 400만 원 계상, 지역 공동체 제한 건무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위원회 운영에 56만 원 계상,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에 5,042만 9천 원 계상, 건물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6,403만 4천 원 계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1억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에 5천만 원 계상, 진천음성 탄소 중립 시험 인증 산업 특구 육선 지원 사업에 1억 원 계상, 산단 지붕 태양광 가상 발전 사업에 1억 4,500만 원 계상,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4,050만 원 계상, 에너지 시약 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에 5,130만 원 계상,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 드림 지원 사업에 8,184만 1천 원 계상, 농촌가로등 설치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가로 보안 등 유지 관리에 7,2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2억 334만 1천 원으로 사업 수입에 2억 169만 1천 원을 계상, 예탁금 및 예수금에 165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3페이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억 334만 1천 원으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에 1억 8,076만 1천 원을 계상,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페이지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9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8,927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 등의 8,927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3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927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에 1,197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기본에 7,73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대영 의원입니다. 402쪽 하단점만 봐주세요. 진천군 소상공인연합 운영비 지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매년 한 3억 3,902만 8천 원이죠. 이거 계산하셨는데 이게 주로 운영비가 어떤 데 쓰이는 거죠?
저희 그 진천구 소상 저 윤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비가 한 84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업종별 각계각층 소상공인의 소통 활성화 및 그리고 예.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노력을 통해서 그 소상공인들의 안정된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본의원이 그 질의를 한 이유는 물론 거기 이제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면 괜찮은데 제가 이제 민원을 하나 이제 받은 게 있어요. 보면은 거기 이제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정치적 상에 예민한 사항인데 약간 이제 정치적 성향이 좀 그 목적으로 좀 모여져 있는 그런 단체들이 오해를 좀 받고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거기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다가 뭐 직책을 주고 뭐를 맡아달라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영업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봉사 차원에서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추천 받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한참 지나서 보면은 구성원 면면을 이렇게 보면은 전 자의적인 이제 판단이지만은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분들이 다 이제 그쪽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취지는 분명히 있지만은 목적은 있는데 전 과장님도 한번 그걸 한번 면밀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그 혈세를 그쪽에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지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그거를 좀 판단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자꾸 많고 떠나서 그런 어떤 그 예산을 쓰여질 때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고 보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글쎄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지금 진천군 작년 10월 발표된 소상공인 현황이 지금 12,943개소에 18,8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진천군 소상공인 그 회원 수가 지금 제가 이 정확한 거는 한 8월 정도에 제가 파악한 건데 한 540명 정도가 되고요. 충청도 소상공인 수가 1,9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거의 한 28%가 진천군에서 구성되어 있고 또 지금 진천군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각종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제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반영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배달의 민족에 대한 어떤 그 배달 그 주문 그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했고 공익형 우리 충북 공공 배달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올해 추경에 많은 예산을 또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연합회와 저희가 어떤 그 공감대 형성돼 가지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서 찾아보고 했고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것이지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면 그건 생각을 좀 제가 못했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네. 그렇다면은 지원하면 어떤 사업을 그분들이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지원해주면 되는 거지 임대료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단체 다 그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다른 단체도 아마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저희가 법률적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그런
좀 전에 본의원도 얘기했지만은 그 설립의 어떤 사업의 정당성, 그다음에 목적, 취지 그런 거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해야 필요한 것이지만은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이 이제 여론이 형성되거나 그런 얘기 이제 어쨌든 군에서는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길을 여시고 보면은 충분히 제 본 의원이 어떤 단체를 제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그거를 이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국민 한 사람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쪽으로 어떤 치우칠 우려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흐를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좀 개입을 하셔서 중재를 잘 해가지고 그런 제 본의원이 우려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많이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까지 정치적이라는 것은 예, 예. 절대 생각도 안 해봤는데 네, 네. 혹시라도 어떤 오해가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03쪽 한번 봐주시면요. 그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1억 625만 원이 이제 증액 계상됐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궁금한 건 이제 질의드리는데 청소 용역 수수료가 한 달에 이제 420만 원씩 12번 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청소 용역 수수료는 예.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예. 화장실에 대한 청소 용역 수수료를 계속 책정한 거기 것입니다. 인건비가 좀 들어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그 다음 장으로 보면요, 그 전기요금은 2,080만 원씩 12개월 2억 4,960만 원 했습니다. 네. 이 전기요금이 그러면은 그쪽에서 상인들 네. 그때 몇 개라 그랬죠? 60 몇 개라. 예, 68개. 68개. 그분들 전기요금을 다 우리가 내드리는 거예요? 아, 요게 네. 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올해까지는 개별 정포마다 전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예, 예, 개별 예. 정포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계약 전력 총합이 949kW입니다. 근데 예. 이게 최대치가 950kW라고 합니다. 예, 예.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한전에서도 계약 전력 초과가 된다고 계속 저희한테 지적을 했던 것이고 예. 안전상의 이유로다가도 수전 설비를 증설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예.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예. 이 증설을 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의 공사비가 또 들어가고요. 예. 또 전기안전관리자가 그러니까 즉 1000kW 이상이 되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투게끔 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5천만 원에 5천만 원 상당의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신청군에서 전체 그렇죠. 생거지시장 전통시장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다가 저희가 체결을 한 다음에 저희 신청군에서 상인들한테 다시 전기요금을 징수를 받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전기요금을 이제 전부당 무료로 해주신 건 아닌 거죠? 예, 저희가 직접 예. 받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5쪽 한번 봐주시면요. 생거진천 전통시장 토요문화 마켓 사업에 대해서 5천만 원 전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생거지천 토요문화 마켓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시범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상인들하고의 어떤 의견 충돌도 많이 있었지만 예. 하반기에 이게 크게 성공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 하반기 했던 것처럼 감성 처방이라든지 뭐 꼬마들이 어린 아이들이 한번 장터 어린 아이들이 상인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꼬마 장터를 한다거나 또 버스킹 공연을 한다거나 또 디저트 마켓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또 하고 또 추가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이제 충분히 이제 본연도 이해는 가고 공감하는데 이게 전통시장 그 활성화하고는 조금 좀 무관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전그 토요문화 마켓 하는 상인들 위해서 한 사업으로 좀 비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상인들하고 좀 전에 인전 약간 전 뭔가 서로 이견도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겠지만은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큰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 이제 비칠 수 있거든요. 말씀 예, 한번 예. 드리면 생거지천 전통시장은 계약 기간이 네. 상인들한테 계약 기간이 최초 5년 단위로 다 해서 예, 예.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20년 동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흘렀고 나머지 기간이 10년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10년 후가 되면 권리금도 못 받고 이분들은 나가야 되는 예, 그렇죠. 입장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본인들은 그냥 빠져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또 예. 관계 법률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는 입장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은 지금 전통시장을 또 나름대로 그래도 10년이 남았던 얼마가 남았던 간에 네네. 활성화시키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예. 이 토요 문화마켓도 그 발버둥의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럼 거기 구성된 상인들이 이제 주축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맞습니다. 처음에는 참여도가 엄청 거예요? 낮았었습니다. 예. 한 임원들 6, 7분 정도만 그렇죠. 했다가 예, 예. 지금은 한 20, 30명 정도까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이게 가면 갈수록 상인들이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히 본의원은 이게 프리마켓 상인들이 있어요. 네. 그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자기들끼리 이제 연계가 네. 돼서 프리마켓 상인들 위주로 해서 이제 하는 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예. 협동조합을 구성했고요. 예, 예, 협동조합에 지금 가입한 인원이 한 20, 3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은 실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상주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프리마켓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 행사로 제가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아, 예, 예,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드린 거고요.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강사님입니다. 저 402페이지 우리 그 소상공인 그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2페이지 있는 겁니다. 네. 출산 지원. 네. 예.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천군에 18,000명이 종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한 분이 진천군에 540여 명.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거는 이 예산뿐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지원 방법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예산이 우리가 상공인들한테 많은 홍보가 좀 저는 부족하다 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다 소진을 시키고 계시는지 그게 내용이 궁금합니다. 책정된 예산들을 지금 예, 예. 작년도에는 네. 작년도에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 소진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금뿐이 아니라 이 다른 사업들도 다른 사업들도? 소진은 다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진은? 으뜸농이라는 그 대출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오픈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 마감이 될 정도로다가 관심도가 되게 높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 중에 어느 쪽 한쪽 치우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공인들이 이런 거에 대한 그 홍보가 좀 부족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은 진정은 소상공인연합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네. 이제 홍보 같은 거 좀 강화시켜서 이런 지원책을 다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예,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예,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 좀 드려볼게요. 그 페이지 404페이지 보시면 우리 저 동료 의원님이 그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그 생거진천 전통시장 전기요금이 연 2억 4,96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좀 이게 상인들의 그 전기요금 부담을 좀 덜어주고 전기요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주차장이나 건물 등을 활용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게 어떤 건지 그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시? 지금 그
주차장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 해봤지만 현재 건물 위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낮에만 하고 저희가 저장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장 ESS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장 장치 이번에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게 되면은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정부에서도 공공 주차장 내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아마 법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주차장이 80대 이상 되는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이제 정확한 대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이미 공영 주차장에 대한 어떤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고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한 게 자료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잘 검토 좀 해주셔서 예산 좀 절감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영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51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292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3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국구 보조금 등의 2,468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의 7,754만 4천 원, 552쪽에 전입금의 3억 1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5,557만 6천 원이 증액된 59억 7,0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경비에 4,115만 7천 원, 업무 추진비에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재난안전 사고 예방에 2,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관리에 790만 원,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관리에 2억 3,666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에 900만 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00만 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에 1억 2,427만 8천 원,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에 630만 원, 대중교통 활용 안전문화 홍보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국민안전행동요령 홍보에 464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400만 원, 재난안전체험마당에 3천만 원,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운영관리에 12만 원, 안전도시국 시책 추진 업무 일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재난대비 관리 운영에 1억 6,491만 원, 재난예방대응 사업에 1,4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관리에 2,168만 6천 원, 지역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에 2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국민안전보험에 1억 2,038만 원,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4,328만 6천 원, 중대재해 예방 추진에 9,1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에 612만 원, 민방위 관리에 442만 8천 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에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69만 2천 원, 민방위 리더 양성에 59만 3천 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에 1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지원 민방위대 육성에 31만 5천 원, 민방위대 지원 경비에 12만 7천 원,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1,7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190만 원, 비상대비 업무에 100만 원, 을지 연습에 685만 6천 원, 화랑훈련에 3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비상대비 시설 운영에 5,87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 2,300만 원,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에 553만 8천 원, 지역 안전관리에 1억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행사지원에 600만 원, 의용소방대 행사지원에 1,200만 원, 해병대 전후의 활동지원에 4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986만 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에 3,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에 6,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000만 원, 효율적인 방범용 CCTV 통합 운영에 23억 6,3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570쪽 하단에 초등학교 CCTV 모니터 요원 용역 사업에 3억 1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주민안전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에 1억 8천만 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3천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7,250만 원, 차량번호 인식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4,500만 원, 마을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 추진에 12억 8,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대영 의원입니다. 557조 중앙에 한번 보시면요. 종합안전교육 체험과 운영 관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이제 2억 3,666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네. 그게 종합안전교육 체험관이 그 충북 각 지자체마다 다 있는 건가 아니면 충북에 몇 개만 있는 건지요? 다 있지는 않고요. 몇 예. 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 몇 개 정도 있죠? 몇 개인가요? 예. 군 단위에는 저희만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체험관 그 이용을 해서 이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한 해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2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90만 원이요? 네. 그럼 이게 원래 이제 이 체험관 운영이 그러면 좀 설립되게 된 전 목적은 뭐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한 것보다도 어떤 공공의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어서 이제 만들어졌으면은
좀 우리가 좀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수요 다각화를 통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매년 2억 3천만 원씩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쨌든 이용료를 받고 이제 교육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이용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근데 1년에 290만 원이면 거의 그러면 무료로 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받고 있죠? 이용료를? 여기 이제 관내자는 네. 무료로 하고 있고 네, 네. 관외자만 이제 받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10,000명 이상이 이제 해마다 네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관외자만 1,000원씩을 받다 보니까 이게 예,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예, 예.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뭐 중대 제법도 이제 제정되고 그래서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좀 전에 좀 본인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역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제 농객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콘텐츠 개발을 해가지고 또 지역 업체들도 막 공공연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좀 홍보를 통해서 의무적으로나 어떻게 좀 이렇게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일정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수료 정도로 받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네.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 예. 또 저희도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개발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예, 예. 이제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예? 하나 더 해요?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연성훈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3,500만 원 감소한 2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의 22억 5,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의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억 7,374만 1천 원 감액한 56억 8,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2,797만 9천 원, 업무 추진비 일반에 270만 원, 군관리계획 수립에 6,2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개발행위에 1,438만 3천 원, 어울림광장 홍부 재난전광판 설치 사업에 6억 원, 도시재생 및 도시조성 사업에 5억 1,6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이월면 도시재생 사업에 31억 5,455만 6천 원, 2월 마실 어울림센터 관리 운영에 2억 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3,476만 원, 이월면 도시재생 골목길 정비사업 비법정도로 노인보호구역에 2억 5천만 원, 백코코 레이크파크 전원주택
단지 조성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선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우리 584페이지에 있는 우리 이월면 도시재생 골목 정비 사업 있잖아요. 예. 그거 어울림센터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주변 도로가 다 이제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그 앞쪽으로? 예, 대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예. 했고요. 네. 예, 지금 여기 요 사업이 골목 정비 사업에 여기서 수립된 예산은 네. 파출소 옆에 흑염소 골목이 예, 예.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국도였었는데 그게 사유지로 계속 남아 있어서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사유지라 지금 진행을 못하는 과정이 있었고 오래전에 계속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이 계속 안 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접촉이 돼서 이 토지는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는 그런 비법정 도로이고 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 토지주가 이 무단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막 나왔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토지 매입하고 정비하면 좀 이렇게 골목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이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대영입니다. 582쪽 하단을 봐주시면요. 예, 어울림관장 홍보 재난 전광판 설치 공사에 6억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예. 예, 과장님, 조만간 이제 도시생 어울림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그다음에 이제 예술의 전당 해가지고 이제 바로 준공 복합 커뮤니티 센터하고 도시생은 바로 준공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의 전당은 한 2, 3개월 정도 걸리죠. 준공되려면 그죠? 예, 지금 3월 이후로 저희들이 네, 좀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본연이 이제 군정질문 통해서 좀 질문했지만은 지금 많은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지금 이 세 가지 사업만 해도 한 700억 가까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사업비가. 그래서 이제 유지비가 이제 상당히 이제 관건이거든요. 재정을 이제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전광판이 있고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특교세나 혹시 5개 광고 개선 사업 이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든지 공모를 신청해서 추진하든지 안 되면 차후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보신 게 어떠신지요? 그렇더라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좀 인지를 하고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특별교부세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예, 먼저 예. 11월 28일 도지사 방문 시에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각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워낙 좀 AI 시대라 재난 안전에 대해서도 전광판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알고 그런 것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를 이제 재난 안전 문제가 수시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도 저 행정교차로 쪽에 14억 들여서 그거를 이제 전광판 해놨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지날 때마다 이게 14억에는 좀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전광판이라는 거 옛날 이제 구시대적인 그런 크게 해서 그런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게 전광판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서 요 설치 공사도 조금 좀 뒤로 이제 미뤘으면 하는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안 되면은 좀 또 추경을 통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각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예산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네, 네. 또
충분한 또 이렇게 역할을 전광판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래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죠. 그러면 휴식을 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월일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웅래입니다. 2026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과 59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6억 6,049만 8천 원이 증액된 33억 6,7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세액 수입에 4억 6,600만 원, 보조금에 29억 1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4억 2,803만 4천 원이 증액된 252억 1,7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4,662만 6천 원, 도로행정 업무에 1억 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진천 농공단지 신정교관 군도 확포장 공사에 15억 원, 유진철강 앞 세반지 교차로 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4억 144만 원, 기초생활 인프라 농어촌도로 정비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진천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4,500만 원, 향교마을 해장교차로 설치 사업에 3천만 원, 미보상 토지 보상금에 1억 2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7억 6,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사업에 312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3억 2천만 원,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2억 2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6억 7,497만 6천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유지 관리에 2,280만 원, 버스 승강장 정비 사업에 2억 2,364만 원, 군계획 시설 유지 보수 사업에 2억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9천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6,200만 원,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에 9억 원, 주민수건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덕산읍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일시 8억 원, 덕산읍 우방 아이유셀 아파트 옆 소로 2-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광야읍면 근린공원에서 실원리간 중로 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진천농협 앞 해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덕산읍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확장공사 중로 1-11호선에 3억 원, 광야읍면 만승초 가람농원관 소로 2-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교통문화 개선에 424만 원,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행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870만 원, 운수업계 지원에 30억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39억 6,2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장 보조에 14억 2,200만 원, 진천군 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에 7,412만 2천 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에 1억 2천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택시에 3억 9,469만 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에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에 211만 8천 원, 택시카드 정상 관리 시스템 운영에 540만 원, 중고등학교 통학 택시에 1천만 원, 원스톱 차량 등록 운영에 1,521만 9천 원, 교통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국비 1억 원, 도비에 6억 1,2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3억 7,4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7,800만 원, 대중교통 연구 용역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2,97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3억 9,915만 1천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보행교통 환경 개선에 2,730만 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780만 원, 택시 승강장 관리에 520만 원, 지역교통 안전 환경 개선, 무인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쪽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236만 원이 감액된 3억 1,2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세외 수입에 3억 1,14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1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3쪽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236만 원이 감액된 3억 1,2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2,834만 5천 원, 주정차 관리에 1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리에 1억 3,4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9쪽 대지 등 보상 특별하게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8천만 원이 감액된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세외 수입에 3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3쪽 대지 등 보상 특별하게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8천만 원이 감액된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에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9페이지 보시면은요, 과장님, 그 제5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예. 그 대중교통 그 기본계획은 우리 진천군 그 교통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정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구도심 간 교통이라든지 또 농촌 그 지역 교통 지역 그 광역 활성화 확대 등이라든지 진천 교통 여건 변화가 크기 때문에 맞춤형 어떤 과제가 이제 반영이 돼서 그 추진이 돼야 돼 보는데 광역 범위가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이제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제 대중교통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갖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간에 이제 어떤 노선이나 이런 여건 변동에 대해 갖고 다 의견 반영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2,200만 원의 예산을 갖고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 교통 수요 예측 또 어떤 그런 한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이게 이제 매년 진행하는 기본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수요나 노선 조정 이런 거에 대해 갖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용역비 갖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획이 이제 부실해지고 하면 이제 국민 이제 불평과 이제 정책이 또 실패로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도 있는 교통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예산을 잘 우리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주셔서 그 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갖고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나 이런 걸 해서 그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대영 의원입니다. 601쪽 한번 봐주시면요.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 6,200만 원 작년에 의해서 올해 돈전 계산하셨습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에 2,200,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이렇게 4,000 계산하셨는데요. 예. 본 의원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자전거 친화 도시로 가야 되는 이유를 많이 이제 설명해드리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아쉽게도 신규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좀 네.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 갖고는 이제 좀 예산상 그 유지 보수하는 게 네. 이게 이제 신설은 조금 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각도로나 뭐 이런 데 이제 도로 개설되는 구간에 돼 갖고는 지금 계속 자전거 도로를 그 계획에 반영시켜 갖고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시내 구간에 돼 갖고 저희가 조금 예산상 아니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자전거 도로를 이제 시내 구간에 한다면 어떤 이제 주정차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저번에 이제 설명하셔서 이해는 예. 하는데 이 군수님의 정책 방향에 어떤 친환경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인 부분에서 이게 같이 함께 탄소 중립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자전거 친화도시 가는 부분인데 전혀 이게 예산이 안 세운다는 거는 군수님께서 전혀 이쪽으로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겉으로만 그냥 탄소 중립을 외치고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 친화도시 가면은 뭐 탄소 중립은 당연히 가는 거고 갈 수 있는 민간 영역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고 여러 가지를 좀 교통 체증도 줄일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거 군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좀 유지 더 보수하는 데만 그냥 급급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큰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는 거는 뭔가 좀 인식에 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말로만 외치는 구호로 그냥 탄소 중립 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실천할 수 있는 민간부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좀 상당히 정책 방향을 다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하기 되고 607쪽 한번 봐주시면요. 중고등학교 통학 택시가 전년도 2천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 전 감액 계상됐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은여울 중고등학교 재학생들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예,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은여울 중학교 재학생이 한 75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이용하는 학생들이 예.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70에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예. 매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은 이제 2천만 원에서 예.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줄여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그러면 전 은열 학생을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 예. 추경이나 이런 쪽에 확보도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의 민원을 좀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사업 설명서 보면 500 예산 자료 598페이지, 사업 설명서 294페이지. 이제 우리 이제 제설에 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다가왔잖아요. 예. 예, 이제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제설 지금 사업 내용에는 들어와 있지만 이 제설 그 시설에 대한 그 지원이 늦어져서 그 할 수 없다고 이제 근데 여기는 뭐 삼날 같은 거 트랙터 삼날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납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유류비 아니면 이제 자기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이번에 이제 저희는 군도농어촌도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안전 총괄과에서
마을 안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농기계 부착용으로 해갖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비용이나 이런 게 이제 현실화가 좀 안 돼 갖고 이제 고령자고 사고 위험도 있고 이렇게 갖고 이제 좀 제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어 갖고 그 단가나 이런 거는 이제 그쪽에서 인상하는 거에 대해 갖고 이제 그 검토를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전년도 같은 데 사례도 있고 사고의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이제 페이지 1143페이지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비 해가지고 대폭 22억이 이제 삭감이 됐어요. 10억까지면 일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장기 미집행에 대해 갖고 이제 좀 전년도 그 예산 정도는 이제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 부서하고 이게 이제 추경 쪽에 이제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하는 거를 지금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값은 이제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게 뭐 제때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또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에 묶어놓기만 하고 보상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 사생활 재산 침해권까지 이렇게 이야기되고 하는 부분들이라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빨리빨리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 중장기 발전 계획에 어떻게 보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예산 확보를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 협조구에서 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와 때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빨리빨리 매입해서 확보하는 것이 우리 미래 진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많이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